전국 고속버스 운송사업조합 코버스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 중엔 속리산 고속이 있습니다. 현재는 동부고속과 서로 계열사 관계이면서 차량도 동부고속에 도색을 하고 다니지만 코리아와이드가 동부고속을 계열사로 받아들여서 속리산 고속도 코리아와이드 계열 회사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속리산 고속이 되기까지 과정에서 한때는 대기업 품에 있기도 했던 회사, 속리산 고속은 어떠한 역사를 거쳐왔을까요? 속리산 고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서울에서는 서울 경부 청주고속이나 동서울 청주고속, 서울 경부 세종시, 서울 경부 조치원 노선 등을 통해 만날 수 있는 고속버스 회사입니다. 속리산 고속에 따르면 차량 79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 비하면 대수가 적지만 이래 봬도 부산이나 대구, 광주에서도 볼 수 있어 중부와 남부 모두 운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보면 충북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는데 이 회사는 충북 청주시 회사입니다. 충북 일보에 게시된 글을 읽어보면 1969년 경부고속도로 천안에서 대전 구간이 개통되었고 고속버스 시대가 도래하자 서울의 한 재벌이 청주 서울 노선에 고속버스를 운행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고위 공무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속버스 운행은 향토 기업이 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었습니다. 1960년대 당시 청주 지역 재력가인 신흥재분 민철기 씨에 의해 1967년 속리산 고속이 설립됐고 1970년 5월부터 청주 서울 간 고속버스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속리산은 현재 지도로 따져서 봤을 때 충북 보은군 괴산군이나 경북 상주시 문경시 일대를 걸치는 곳인데요. 청주 향토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속리산 고속이라는 명칭을 쓴 데에는 속리산이 당시 전국 최고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것을 민철기 씨가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민철기 씨는 이어 속리산에 호텔을 세워 사업 영역을 넓혔지만 청주 향토 운수회사 속리산 고속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동해안고속에 매각됐는데요. 속리산에 세운 호텔이 영업 부진을 겪어 속리산 고속에도 그 영향이 끼쳤을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속리산 고속의 설립 이래 초반부터 현재 기준 경기도 면허를 사용하고 있는 동해안고속에 의해 인수되고 계열사가 되며 순수 청주 향토운수회사라는 요소가 흔들렸고 1981년에 한 차례 또 매각됐는데 이때 인수한 주인은 현재 경남고속 뉴부산 관광이 되는 당시 경남버스였습니다. 경남버스는 속리산 고속뿐만 아니라 양산시 소재 시내버스 회사 세원도 자회사로 보유했고 당시 규모는 현재보다 큰 수준이었습니다. 1991년에 개장했던 부산 향토 백화점인 세원백화점도 경남버스가 관계사로 있었을 만큼이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12월 24일에 경남버스가 5억 2천만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하고 최종 부도 처리됐는데 12월 20일 기준 당시 경남버스 관계사인 세원백화점도 어음을 못 막을 거라 생각해 휴업에 들어가고 도산위기를 맞았는데 당시 관계자들은 부산에 본사를 둔 종합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이후 자금 사정 악화와 대형 유통업체들의 부산 진출로 매출이 급감했다고 풀이했습니다. 세원백화점은 이틀 뒤 어음 결제를 하지 못하고 최종 부도를 맞이했고 2000년에 롯데는 세원백화점을 최종 인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세원백화점이 계속 살아있었다면 속리산 고속은 계열사 힘을 받아서 경남고속과 함께 크게 무시하지 못할 규모가 됐을 것입니다. 롯데의 세원백화점 최종 인수로부터 8년 뒤 한 차례 큰 일이 찾아옵니다. 2008년 4월 3일에 속리산 고속이 금호고속에게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건강 악화로 매각하겠다는 건데 속리산 고속을 별도 법인으로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속리산 고속 노조는 매각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날치기라며 이 매각에 반발했습니다. 속리산 고속은 결국 금호고속에 인수되고 금호아시아나 그룹 소속사가 되기도 하며 속리산 고속 역사상 처음으로 대기업 품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금호고속의 1995년 중국 시장 진출과 2007년 베트남 진출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 속리산 고속 인수까지 하며 금호의 육상교통 점유율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금호고속 계열사 시절에는 금호고속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승무사원용 단말기를 같이 사용하며 같은 관제 시스템 하에 운영되고 고속버스 팀원이 론칭 전 도착 안내 정보를 금호고속과 함께 제공했습니다. 또 2013년 속리산 고속의 전세버스 사업도 시작됐고 만일의 상황이 발생할 때 속리산 고속 노선에 금호고속 차량을 임시로 운행하게 하거나 속리산 고속 금호고속 간 차량 이동도 있었고 도색이나 승무사원 유니폼, 차량 옵션 여부와 같은 좀 더 세밀한 부분도 금호의 디자인을 사용하는 등 금호고속과 같은 길을 걷는 모양새를 볼 수 있었습니다. 2017년 금호산업의 추가 지분 매입으로 속리산 고속에서 금호 속리산 고속으로 변경된 사실도 있죠. 그러나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과 대한통까지 인수해서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로 들기까지 한 상황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큰 타격을 입어 두 회사를 매각했고, 송리산고속의 계열사인 금호고속이 사모펀드에 매각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등 그룹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아시아나항공을 HDC 현대산업개발에 매각할 것을 결정했는데, 이 매각에는 아시아나항공과 연결되어 있는 아시아나 IDT 에어포트 세이버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송리산고속도 이 매각에 포함됐기 때문에 송리산고속 주인이 또 바뀔 운명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HDC 현대산업개발로의 매각이 없던 일이 되면서 송리산고속은 계속 금호 계열에 남아있게 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항공편들이 크게 위축되면서 아시아나항공도 이 영향을 받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또 큰 타격을 받았고, 국내 대중교통편도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영 상황은 전에 비해서 더 나쁜 상황이 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HDC로 매각되지 못했지만 얼마 후 송리산고속의 매각은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송리산고속은 2021년 9월 동부고속이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매각되었습니다. 이 매각에는 서울면허 금호고속 관광과 전남면허 전세 차량 일부도 포함되어 있어 전세버스 사업 일부분도 동부고속 컨소시엄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닐까 예상될 법했지만 차량의 재활용만 있었을 뿐 전세버스 운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동부고속도 사실 전세버스 사업을 운영한 적이 있었지만 송리산고속을 인수하기 몇 년 전 전세버스 사업을 그만뒀기 때문에 차량 인수 후에도 전세버스 사업을 재시작한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또 동부고속은 2017년 하반기쯤부터 코리아와이드 계열사였다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2021년 1월에 사모펀드로 매각된 적이 있어 한창 적응 단계에 있을 단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송리산고속은 동부고속이 포함된 컨소시엄에 인수되면서 동양고속, 경남버스,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이어 네 번째로 주인이 바뀌었고, 얼마 뒤 동부고속이 다시 코리아와이드 계열사가 되면서 송리산고속도 동시에 코리아와이드 계열사가 됐습니다. 금호 관제 시스템 대상이 아니게 됐고, 차량 도색도 동부고속 도색으로 변경됐으며, 동부고속 컨소시엄으로 인수된 이후로는 대성고속이기도 한 대성 TNE가 운영권을 가졌던 적도 있어 상황 흐름이 조금 복잡했습니다. 송리산고속은 설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양고속의 인수를 시작으로 그 후 몇 차례 주인이 바뀌면서 적어도 청주 소재 회사나 단체 또는 재력가가 주인인 회사가 아니게 되면서 향토 회사라는 요소가 흔들렸습니다. 지금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관계가 없어서 해당 그룹의 경영 상황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송리산고속과 계열사인 동부고속에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남부지역 노선들을 모두 정리한 상황에서 운행 영역이 더 줄어든 마당에 춘천 속초선 철도가 미래에 개통되거나 중앙선 경유 KTX의 대폭 증차, 서울에서 삼척 방향으로의 KTX 진출이 미래에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지금보다 더 영향을 받을 노선들이 여러 개 있다는 것입니다. 코리아와이드가 동부고속을 인수한 이후로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다른 계열사들의 노선들이 덩달아 정리되고, 그것도 모자라 한때 동부고속을 사모펀드에 매각했다가 다시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미래의 철도 교통망 발달이나 환경 개선으로 동부고속이 영향을 받아 또다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코리아와이드 차원에서 다시 매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송리산고속도 덩달아 매각되는지 여부는 감히 예상할 수 없지만, 미래에 경우만 다르지만 기둥이 되는 주체가 또 흔들릴 일이 찾아올 것 같다는 예상은 조금이라도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금방 송리산고속의 주인이 바뀔 일이 그래도 부디 찾아오진 않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